안녕하세요. 오늘도 충남 온라인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저는 충남 온라인 학교 고1 수학을 담당하는 성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전 시간은 1, 2, 3강 동안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기출문제도 제시하고 해줬습니다.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처음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1, 2, 3강이 온라인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좌를 시청하면서 여러분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처럼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공부의 신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읽어봤나요? 그러니까 그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재를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도 잠에서 깬다고 해요. 그럼 가젤은 사자보다 더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혀 먹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달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오늘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이거는 전 시간에 댓글 선생님이 캡처해 왔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이건 한 학생이 파스칼의 영상을 확인하고 게시판에 남긴 글을 선생님이 소개를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에요. 아무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댓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수업 듣고 나서 과제에 대한 댓글이나 또는 후기 그리고 질문 같은 것들 많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몇 개 더 소개를 해볼게요. 오늘 혹시 시영이 친구 수업 듣고 있나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항상 댓글창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놓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영이가 수학 구글 클래스 수업 코드가 뭔지 아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계속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훈이 친구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시영이가 또 물어봐서 현지랑 찬영이 친구도 알려주더라고요. 물론 정훈이 친구가 조금 잘못 알려주긴 했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훈이 친구 크크크라고 올렸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제 질문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학습하는 훈훈한 수학 수업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맑은물 청정수 학생 계속 들어와서 수업 받는 것 같아요. 아주 성실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쓴 댓글도 의미가 있어 보여서 선생님이 안내를 합니다. 자, 버퍼링이 좀 심하다 하면 화질을 좀 낮추고 들으면 좋다고 하고요. 또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차단받고 무시하고 수업 집중하자. 물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써준 것 같아서 한번 하는 얘기인데 조금 서버가 불안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온라인 수업의 이제 한계니까 조금 감안하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소개를 하면 우리 이제 나빈이 친구는 선생님이 이제 캡처는 못했는데 아무튼 몇 개의 댓글 소개를 하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 두 번째 미션에 대한 답을 적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훈이랑 현지 학생이 잘 적어줬고요. 또 이제 한 친구는 선생님이 이름은 지웠는데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 질문이나 무언가 이제 물어볼 것들이 많이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이제 이름 아이디가 나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줄 거고 또 나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또 질문 같은 거를 또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나누는 수에서 차수가 2차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 또는 x의 10승 마이너스 x의 8제곱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빠진 항을 0으로 만들고 계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는데 일단 빠진 부분이라는 거는 이 식에서는
2차항 그리고 상수항이죠. 1차항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항 부분의 개수, 항을 0으로 보고 또 여기 x의 9제곱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x 9제곱 부분 0으로 보고 그래서 나중에 나눗셈도 그렇지만 조립제법 쓸 때 이 빠진 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자리를 채워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조립제법 할 때 다시 안내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전 시간 미션 문제, 기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이게 전국연합 기출 문제라 조금 쉽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 풀어보는 친구들. 그런데 수능이나 평가원 엄청나게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좀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기출 문제에 만족하지 말고 신유형이나 킬러 문항 이런 거 위주로 더 열심히 해야겠고요. 아무튼 전 시간 기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 뽑은 문제니까 이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는 새 실수 x, y, z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가는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자, 그리고 조건은 3x 플러스 y 플러스 2z가 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가 된다. 이때 10xyz의 값을 찾자는 문제예요. 우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 가라는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적어도 하나의 의미를 알면 문제 푸는 게 조금 쉬워져요. 혹시 우리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x, y 중 적어도 하나가 3이다. 조금 단순화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x, y 중 적어도 하나가 3이라는 얘기는 x가 3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y가 3인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적어도 3이고 y도 3인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x-3, y-3이 0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이 12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실제 우리의 이 2차 방정식 풀이를 해보면 x-3이랑 y-3을 곱해서 0이 되려면 x-3이 0이 되거나 y-3이 0이 돼야겠죠. 3이 0. 자, 그리고 이제 나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가에 있는 이 식을 전개를 하면 돼요. 전개. 자, 주어진 식을 전개를 하면 항이 3개짜리인데 앞에 있는 두 식을 곱해 볼게요. xy 빼기 3x 빼기 3y 플러스 9. 얘네 둘 곱한 거요. 이제 이 식에다가 2z-3을 또 곱할 거예요. 자, 서로 항 하나하나씩 곱해가지고 식 찾아보면 2xyz 빼기 3xy 빼기 6zx 더하기 9 이게 찾아지고요. 또 마이너스 6yz 9y 18z 마이너스 27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공통인 항들 있는지 확인해 보고 다행히 이제 공통인 항은 없어가지고 특정 모양이 나오도록 실 3개 다 곱해진 거 또 둘씩 곱해진 거에 대해서는 3이라는 개수로 묶어볼 거예요. 얘, 마이너스 3으로 묶은 거예요. 또 문자 하나만 있는 부분들 9x, 9, 이 부분 보면 항 하나짜리 9배 했죠? 여기는 둘씩 곱한 거 3배 했죠? 마이너스 3. 3배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 같은 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xy 플러스 yz 더하기 2zx 이 식에다 대입하면 둘이 부호만 다른 같은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2xyz가 27이라는. 그래서 문제는 10xyz 찾으라고 했으니까 10xyz는 135가 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이 과정 꼭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항등식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도 학습 목표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항등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항등식의 개념과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예진이 친구부터 양갱 친구, 청정수, 정훈이 모른다고는 하지 말고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지금 채팅창에 입력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채팅창에 나오는 그 시간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감안해 두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가지고 선생님이 수학마술 하나를 해볼게요. 수학마술.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이제 답을 찾는데 지금 이제 여기 시청하는 친구들 답을 이제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전 시간에 멘토 역할을 충실히 했었던 그러니까 나빈이나 현지나 찬영이 오늘 수업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볼래요? 수학 마술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무언가 질문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숨겨진 숫자를 선생님이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연도를 쓰라고 했더니 2019년생부터 94년생 다양하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채팅창에다 적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종이에 따로 메모를 해보세요. 약간 계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빈이나 현지나 찬영이 선생님이 현지는 받고 자, 일단 현지 있으니까 현지의 답을 한번 찾는 걸로 이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종이에다가 태어난 연도를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두 자리 숫자를 더해보세요. 연필 없어도 메모장이나 뭐 계산기 같은 거 어디다 이제 써가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네 자릿수의 각 자리 숫자를 더하세요. 자, 앞에서 이제 좋아하는 두 자릿수를 더한 그 네 자릿수는 헷갈리지 않게 동그라미도 한번 쳐놓으세요. 여기다 다 써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네 자릿수의 각 자릿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 더한 숫자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고 했었던 그 숫자에서 빼주세요. 여기까지 잘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나만의 비밀의 개수, 비밀 숫자를 더해주세요. 근데 이 숫자는 1부터 8 사이의 숫자만 가능합니다. 이 비밀 숫자를 선생님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비밀 숫자 생각해서 그 숫자까지 더해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 그 네 자리 숫자에 각 숫자의 자리를 다 더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알려주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의 비밀 숫자가 뭔지를 찾아볼 거예요. 맞춰줄 거예요. 아까 현지 친구 있었으니까 현지 친구 한번 어떤 숫자 나오나요? 지금 성민이나 원영이, 예진이 이렇게 답을 올려주는데 선생님 현지 거 맞춰볼게요. 여러 친구들 올리고 있는데 현지가 11이라고 올렸네요. 그러면 현지 비밀 숫자는 2예요. 현지 맞나요? 조금 서비스로 민균이 3 이렇게 1의 자리 나와버리면 채민이 7, 스누카 4 그 숫자가 비밀 숫자예요. 지금 현지의 답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네요. 맞다고 하죠? 자, 다른 친구들도 올려준 친구들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기득이 4고 한솔이 1이고
성민이도 1이고 루나도 1이고 밥킹즈도 5고 오락가락은 2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참고로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수학책 세상은 수학이다에 있는 문제를 참고해서 해본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다항식을 항등식을 공부할 거예요. 항등식. 자, 항등식 정의가 자,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식. 항상 갖게 된다. 항상 성립한다. 물론 이제 이 항등식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이것도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도 나타내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이것도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어떤 x값이 들어가든 상관없다. 아무튼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등식을 나타내는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그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항등식이라는 게 어떤 값을 대입하든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선생님이 식 두 개를 화면에 제시를 했어요. 자, 이거 1번 식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얘는 2번, 두 번째 식. 자, 첫 번째 식에 여러분 아무 숫자나 대입해 보세요.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만약에 0이라는 숫자를 대입한다고 하면 0 대입하면 이 부분 0이 되고 여기 0 더하기 1이니까 1,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1 더해지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 0이 돼요. 등호가 성립했죠. 물론 0 말고도 1도 대입해보세요. 2도 대입해보세요. 3, 4, 10, 100, 1000 어떤 숫자 대입하든지 간에 얘 성립합니다. 근데 왜 성립하냐? 성립하는 이유는 양변이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곱셈 공식 공부했었죠? 자, 합차 공식 이용하면 얘는 x제곱 빼기 1. 1과 플러스 1이 없어져서 x제곱은 x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변이 똑같죠? 같기 때문에 누구를 대입하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1이죠? 또 반대쪽은 2 곱하기 1 빼기 1. 성립하네. 자, 1 대입해서 성립했으니까 얘 2도 대입하고 3도 대입하고 다른 숫자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근데 눈으로 암산해봐도 알겠지만 다른 숫자 대입해서는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이 식은 x 대신 1만 대입해서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숫자 등식, 이거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방정식. 공부해서 알고 있는 용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다항식 단원이 끝나면 이제 방정식을 공부를 할 거예요. 해를 찾게 되는 문제들을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의 개수 a, x제곱의 개수 a, x의 개수 b, 상수항 c 얘네들은 무조건 0이 돼야 한다고 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개수들, 상수 포함한 개수들이 다 0이 된다.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항등식이란 얘기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든 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죠? 어떤 값을 대입을 하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 값을 대입을 할 거예요. 혹시 몇 개 대입하면 될지 한번 채팅창에 입력해 볼까요? 지금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그래서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인데 a, b, c라는
상수가 3개가 있어요. 예진이 친구가 얘기했는데 3개, 나빈이 친구도 잘 얘기했어요. 3개의 값을 대입을 하면 돼요. 혜성이도 잘 얘기했고요. 그럼 어떤 3개를 대입을 할까요? 어떤 값 3개를? 어떤 값 3개를 대입할 수 있냐면 계산하기 좋은 값 3개를 생각하면 돼요. 누구를 대입하든 성립을 하는데 그래도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x에다가 그렇죠. 나빈이가 -1, 0, 1 실제 이 3가지 값을 대입을 해요. 아니면 1, 2, 3 이렇게 대입을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다른 숫자도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별이 대답을 계속 못 본다고 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수업 화면도 보고 채팅창도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어려워. 이해를 좀 해줘. 자, 0, 1, -1을 각각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 자리에 0 들어가니까 a 없어지고 b 곱하기 0 여기도 0이 돼서 없어지고 c가 0이라는 식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대입을 해볼 거예요. x 대신에 1 대입하면 a, b, c만 남죠. 근데 c는 0이니까 a 더하기 b가 0이라고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 x 대신에 -1 대입하면 -1의 제곱 a랑 곱하니까 이 부분 그냥 a가 돼요. 또 x에다 -1 대입하면 -b, c는 0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a-b는 0이라는 식이 찾아져요. 그래서 a, b에 대한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얘네 연립하고 계산하면 a 값 0, b 값 0 얻을 수 있죠. 그래서 a, b, c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풀 때 이용하는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앞에서 찾았던 내용.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개수 a, b, c는 모두 0이 돼야 한다. 일단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응용해서 두 번째. 그럼 a x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c는 a 프라임 x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 이런 등식이 있는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그러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 a랑 a 프라임이랑 같아야 한다. a 프라임은 2차항의 개수죠. 또 b랑 b 프라임도 같다고 하죠. 얘는 1차항의 개수예요. 그리고 상수항인 c와 c 프라임도 같으면 돼요. 물론 이 식 같은 부분들끼리 같으면 돼요. 물론 a, b, c는 상수기 때문에도 문자에 곱이돼서 뭐 차수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비교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1번 문제처럼 확인해보고 싶으면 두 식 중에 하나를 이항을 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1번과 같은 모양의 식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0이 돼야 한다는 걸 통해서 x 3승, 3차식이죠. 자, 얘가 항등식이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뭐 영어 수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청정수 학생 잘 얘기했는데 물음표는 빼도 되죠. 성민이도 잘 얘기했고요. 예진이도 답을 하고 나서 좀 긴가민가 한가 보네요. 나빈이도 잘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개수가 0이 되면 돼요. 항등식이면.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려면 x 누가 들어가든 0과 곱이돼서 0을 만들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응용 문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조금 있다가 화면 전환해서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문제 읽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x 6승 플러스 ax 세제곱 더하기 b, 얘가 x제곱 빼기 1 곱하기 qx 더하기 5x 빼기 1,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해라. 물론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나머지랑도 이제 조금 관련도 있고, 공부할 나머지 정리랑도 관련을 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아무튼 선생님은 항등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선 이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 식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었던 A와 B, 이것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찾을 부분. 근데 이걸 찾는 데 있어서 QX라는 이 부분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 6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아마 QX는 4차식이 될 거예요. 근데 그 4차식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이 A와 B라는 미지수 때문에 4차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도 복잡하고. 그래서 QX와 상관없이 A, B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QX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하는가? QX를 없애기 위해서 대입할 수 있는 값은 1과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면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을 하지만, 근데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수를 대입을 하면 QX 부분이 살아남기 때문에 아무튼 이 문제는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면, 1 대입하면, 자, 1의 6제곱 1이죠? A 곱하기 1의 세제곱 A, B, 여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5 빼기 1인 4가 나와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6제곱, 짝수 거듭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1, 또 홀수번 거듭 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1 빼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 돼요.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이 돼서 이 두 식을 또 우리는 연립하면 돼요. 자, 두 식 더하면 2B가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 값은 5라고 찾을 수 있죠. A와 B의 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항등식의 정의 잘 기억을 해두고 이런 이제 유사한 문항들도 많이 나오니까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또 다른 내용 하나는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미정계수법은 정의가 다항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 누구를 찾냐면 개수를 찾는 방법, 법.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하나는 양변에서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수를 비교해서 한다. 얘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개수를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한다. 그래서 얘는, 이 방법은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학교 시험에서 거의 99% 정도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혹시라도 출제 안 되면 그 1%에 해당하는 학교가 될 텐데 반드시 출제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문제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a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1 더하기 c는 x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개수 비교법. 자, 그러면 개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전개예요. 식이 조금 복잡해도 전개를 해야 동류항끼리 개수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자, x 플러스 1의 제곱 전개하면, 자, 그리고 b x 플러스 1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a 분배 법칙 적용해서 동류항끼리 표현하면 ax 제곱 더하기 이제 b 2a 플러스 bx, 또 나머지는 이제 상수항들, 얘가 x 제곱 빼기 1. 그래서 개수 비교하면 a는 1, 또 2a 플러스 b, 여기 1창 없죠? 2a 플러스 b는 0. 그리고 상수항끼리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1이니까 이 식에서 b는 마이너스 2인 거 찾을 수 있어요. a 1, b 마이너스 2면 이 식에서 c는 0인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값, b 값, c 값 개수 비교법으로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수치대입법으로 한 번 더 똑같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같은 문제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수를 대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수를 대입을 해야 하냐,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는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수를 대입을 하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져요. 물론 이제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여기도 이제 고민해보고 수, 자,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왜 마이너스 1 대입할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1, 이 부분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a, b 없어지고 c, 상수값 c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상수 c는 0.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값 대입할까요? 우리 개원이 친구가 0, 0 만들려고 지은이도 그렇게 얘기했고, 자, 두 번째로 대입할 숫자는 0이에요. 0. 자, 0을 대입하면 이 부분 x 플러스 1의 제곱이 그냥 1의 제곱이 돼버려요. 여기가 1이 돼버려요. 그래서 a 더하기 b, c는 0이니까 그냥 생략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자, 그럼 세 번째로 대입할 숫자는, 세 번째는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할 거예요. 아무튼 조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 왜 이 숫자를 대입했냐,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게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 많이 고민해 보세요.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a 빼기 b, 얘가 3이 돼요. 그래서 또 얘네 둘 연립해서 2a가 2니까 a 값 2를 찾을 수 있고, 대입하면 b 값 마이너스 2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찾은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 중요하고,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두 가지 방법 있다는 거. 풀다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좀 더 쉬운지 이것도 여러분이 느껴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응용 문제를 풀어볼게요. 조금 복잡한데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을 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도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상수 중에 a2, a4, a6, a10 이 값들의 합을, 문제 많이 복잡하네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같이 해결을 해볼 테니까 우선 문제 풀기에 앞서 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다른 식으로도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안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안내냐면,
똑같이처럼 짝수 번째 개수를 더해라. 또는 이렇게 홀수 번째 개수를 더해라.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도 이거랑 이제 관련된 문제가 하나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참고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거 찾는 과정이 또 이 문제 푸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빨리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잘 생각을 해요. 어떤 값을 대입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자, 선생님이 밑줄 그은 부분 보면 x 대신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다면 이 항들 다 없어지고 상수항 하나 a0만 남을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열제곱은 2의 열제곱이니까 2의 10승 플러스 1, 얘가 a0. 자, 두 번째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할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숫자를 대입해야 하냐. 이거 찾는 게 첫 번째로 해야 할 공부예요. 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밑줄 그은 이 부분들이 x 플러스 2라고 쓴 부분들이 다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의 열제곱은 1이니까 2가 a10부터 a1 플러스 a0까지, 그러니까 모든 항의 개수를 다 더한 결과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 밑줄 그은 x 플러스 2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거듭 제곱하는 상황이 돼요. 음수를 거듭 제곱하니까 개수들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열제곱, 그러니까 3의 열제곱에다 1을 더한 거는 a10승 빼기 a9승 더하기 a8승,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난 이 두 식, 얘를 기억이라고 얘를 니은이라고 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짝수 번째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기억과 니은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이 홀수 번째 부호가 서로 틀린 애들이 다 없어져요. 자, 위아래 같이 더할게요. 더하면 3의 10승에다가 3을 더한 이 결과, 얘네가 2 곱하기 a10, a8 해서 a0까지 두 번씩 더하는 상황 되죠?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a10부터 a0까지 더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a0가 없으니까 a0는 맨 첫 번째 찾았죠. 그래서 a0의 값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답의 모양도 조금 복잡하고 푸는 과정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출제율 높은 중요한 문제니까 아무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 이제 선생님이랑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항등식과 이제 미정계수법이었죠. 하여튼 관련된 문제들 하나씩 풀어봤는데 게시판에 이제 올라온 다른 문제들도 한 번 더 도전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통해서 여러분이 항등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항등식의 개념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문제 조금 더 풀어보도록 과제 제시한 거, 이게 두 번째 미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나머지 정리. 아무튼 내용들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한 시간에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해서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압축되어 있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아무튼 다음 시간은 월요일 날 2교시에 할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수학 문제 한 번 풀어보는 것보다는 두 번, 또 두 번 푸는 것보다는 세 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 어려웠던 개념이 좀 쉬워질 수도 있고 또 몰랐던 부분에서 또 새로운 걸 또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무튼 같이 공부해봐요. 아무튼 오늘도 어려운 수학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